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간관계를 주식 투자에 비유하여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주식처럼 분석하라. 인간관계의 트렌드 파악하기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당 수익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이익 창출하기라는 주제를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강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관리, 인간관계에서의 손실, 최소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관계에서도 위험을 관리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는 정리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이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주식처럼 분석하라. 인간관계의 트렌드 파악하기입니다. 나는 60대에 접어들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다. 인간관계도 주식처럼 분석해야 한다. 어떤 관계는 오랫동안 가치가 상승한다. 어떤 관계는 갑자기 폭락하기도 한다. 어떤 관계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가를 발휘한다. 나는 한때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친구는 영원해야지. 가족은 무조건 가까워야지. 하지만 살아보니 그렇지 않았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관계의 흐름도 변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읽고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나는 50대 중반까지 늘 비슷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왔다. 오랜 친구들과 만나고 익숙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후배가 내게 말했다. 선배, 요즘은 관계도 다르게 맺어야 해요. 예전처럼 한 그룹에만 속해 있으면 기회가 줄어들어요. 나는 처음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관계가 무슨 트렌드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었다. 관계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진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만 관계를 맺으면 결국 고립될 수도 있다. 그제야 나는 인간관계도 분석해야 한다. 는 걸 깨달았다. 주식처럼 분석하는 법. 주식을 살 때 무작정 투자하지 않고 기업의 흐름을 보고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듯이 인간관계도 흐름을 읽고 어떤 관계가 가치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분석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가치주 같은 관계를 찾아라.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으로 급등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치주가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 오래 알고 지냈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할 수 있으며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인생의 가치주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기적인 이익이 없어도 꾸준히 신경 쓰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성장주 같은 관계를 살펴라. 어떤 주식은 처음에는 별로 주목받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 나는 이제 젊은 후배들,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과도 자주 교류하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 번째, 거품주 같은 관계를 조심하라. 어떤 주식은 단기적으로 급등하지만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폭락한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유형이 있다. 처음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잃거나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나는 이제 단기적인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한다. 단기적인 친분보다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우선한다. 흐름을 읽는 법. 나는 인간관계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관계는 변한다. 어떤 관계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변화의 신호를 감지하라. 좋아지는 관계의 신호. 상대가 자주 연락하고 나를 필요로 하고 함께 있을 때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나빠지는 관계의 신호. 연락이 점점 줄어든다.
대화할 때 감정적으로 불편해진다. 상대가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다. 나는 이제 이런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 관계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 주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듯 나는 인간관계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는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 번째, 시장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라. 사회가 변하면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도 변한다. 예전에는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했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관계를 유지했다. 요즘은 네트워크가 더 넓어지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나는 이제 변화하는 사회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관계를 조정하려고 한다. 분석하며 얻은 교훈. 나는 인간관계를 주식처럼 분석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첫 번째, 쓸데없는 관계에서 벗어났다. 두 번째, 진짜 가치 있는 관계를 더 잘 관리하게 됐다. 세 번째,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인간관계를 단순히 감정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 결국 인간관계도 분석하는 사람이 이긴다. 나는 이제 안다. 인간관계도 변한다. 변화를 읽어야 손해보지 않는다. 가치 있는 관계를 알아보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관계를 분석하는 세 가지 법칙. 가치 있는 관계를 유지하라. 변화를 감지하고 흐름을 읽어라. 트렌드에 맞게 관계를 조정하라. 여러분도 혹시 인간관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느낀다면 오늘 이야기한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사람도 관계도 분석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다음 이야기는 배당 수익과 같이 인간관계에서의 상호 이익 창출하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관계는 무조건 베푸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살아보니 관계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지해야 오래간다 는 걸 깨달았다. 한쪽만 계속 베풀면 결국 지치고 관계가 깨진다. 한쪽만 계속 받기만 하면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신뢰를 잃는다. 그래서 나는 인간관계를 배당 수익에 비유하여 생각해보게 되었다. 좋은 주식은 꾸준히 배당을 준다. 좋은 관계는 꾸준히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서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 방법을 찾았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한쪽만 이익을 보는 관계는 결국 깨진다. 나는 한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믿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돈을 빌려주고, 시간이 없어도 부탁을 들어주고, 내 일이 바빠도 상대가 원하면 만나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소진되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힘들 때는 연락조차 안 하는 사람들,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들,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구나. 내가 계속 주기만 하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구나. 그제야 알게 되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호 이익이다. 인간관계에서의 배당, 수익 구조 만들기.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안다. 좋은 기업은 꾸준히 배당을 준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 한쪽만 이익을 보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배당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상호 이익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나는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 번째, 주고받는 균형을 맞추라. 나는 이제 어떤 관계든 내가 주는 것과 내가 받는 것을 살펴본다. 불균형한 관계의 신호. 내가 계속 베풀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다. 상대는 언제나 받기만 하고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만 노력하고 상대는 별 관심이 없다. 이런 관계는 결국 지치거나 상대가 나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도 이 관계에서 얻는 것이 있는지, 상대도 나에게 신경을 쓰는지를 본다. 두 번째,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는 관계를 만들어라. 나는 이제 이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예를 들어, 나는 경험이 많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 후배들은 최신 트렌드를 잘 안다. 나는 그들에게 배울 수 있다. 나는 사업하는 친구가 있다.
그는 내 인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 나는 그를 통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는다. 이렇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된다. 오래 갈수록 더 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관계를 관리하는 기준을 가져라. 나는 이제 인간관계를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한다. 1. 배당이 꾸준한 관계. 서로 꾸준히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오래 갈수록 신뢰가 깊어지는 관계. 2. 배당이 줄어드는 관계. 한때는 좋았지만 이제는 서로의 필요가 달라진 관계.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완전히 끊을 필요도 없는 관계. 3. 배당이 없는 관계. 한쪽만 계속 희생하는 관계.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 나는 이제 배당이 없는 관계는 정리하거나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기로 했다. 인간관계를 배당 수익처럼 관리하면서 달라진 점. 나는 이렇게 관계를 관리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었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더 편해졌다. 세 번째, 좋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예전에는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좋은 관계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됐다. 결국 인간관계도 배당을 따지는 사람이 이긴다. 나는 이제 안다. 관계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오래간다. 배당이 없는 관계는 정리해야 한다. 인간관계의 배당 수익 창출 전략. 주고받는 균형을 맞춰라.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는 관계를 만들어라. 배당이 없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라. 여러분도 혹시 인간관계에서 지쳐있다면, 계속 희생만 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오늘 이야기한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사람도 관계도 배당을 따지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다음 이야기는 위험관리 인간관계에서의 손실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60대가 되면서 확실히 깨달았다. 인간관계에도 위험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기도 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었다.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만 손해본 일도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 사이에서 위험을 따지는 게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다. 관계를 무작정 유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인간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디까지 투자해야 할지, 언제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지를 배웠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손실이 발생한다. 나는 한때 오래된 관계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 어떤 관계는 내게 힘이 되어주지만 어떤 관계는 오히려 나를 소모시킨다는 걸 알게 됐다. 특히 한 친구와의 관계가 그랬다. 관계에서 손실을 본 경험. 나는 50대 중반까지 어라는 친구와 정말 가까이 지냈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줬고 좋은 일도 함께 나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의 태도가 달라졌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을 주는 일보다 받는 일이 많아졌고 내가 힘들 때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사업을 확장할 기회가 있었고 어가 조언을 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어를 믿고 따랐지만 결국 그 선택은 잘못된 투자가 되었다. 어는 나보다 자기 이익을 더 먼저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나는 큰 손실을 보게 됐다. 그때 깨달았다. 인간관계도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실까지 생긴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세 가지 원칙. 그 이후로 나는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다. 첫 번째, 위험이 큰 관계를 빨리 식별하라. 나는 이제 관계를 잘못 맺으면 손해가 크다는 걸 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본다. 관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내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되는 경우, 상대가 내 신뢰를 반복적으로 깨는 경우, 평소에는 연락 없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나의 시간과 감정을 과하게 투자하지 않는다. 두 번째, 관계를 분산 투자하라. 나는 이제 특정한 몇 명에게만 관계를 의존하지 않는다.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둔다. 분산 투자 전략.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 새로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확장. 다양한 연령대, 직업군과 교류. 이렇게 하면 한 관계가 틀어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갑자기 인간관계에서 고립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세 번째, 손절할 때를 알아야 한다. 나는 이제 관계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대신 정리할 관계는 빨리 정리하는 법을 배웠다. 손절해야 할 때의 신호. 계속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관계.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하지 않는 관계. 나에게 이익이 전혀 없는 관계. 이런 관계는 거리를 두거나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둔다. 최소화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 나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깨달았다. 관계를 끊는 것보다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몇 가지 방법을 찾았다. 첫 번째, 기대치를 조절하라.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실망도 그만큼 커진다. 나는 이제 상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적정한 선인지 먼저 판단하고 관계를 맺는다. 두 번째,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라. 관계는 주고받아야 오래간다. 나는 이제 나만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만든다. 건강한 관계의 특징.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관계.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관계.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는 관계. 세 번째, 감정적인 손실을 줄여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다.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면 내 태도를 바꾼다. 기대를 낮추면 서운함도 줄어든다. 이렇게 하니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관계에서 오는 손실이 최소화됐다. 5장 결국 인간관계도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나는 이제 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불필요한 손실을 막아야 한다. 좋은 관계는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인간관계 위험관리 전략. 손해보는 관계를 빨리 식별하라. 관계를 분산 투자하라. 손절할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기대치를 조절하고 감정적인 손실을 줄여라.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줄어들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도 혹시 인간관계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면, 계속해서 피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공감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요. 감사합니다.